세례 교회에서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우리 신앙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ENA 이맘님 계실 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문화적 측면에서 이슬람이 어떤가 그래서 저는 잘 아시다시피 대학교에서 이슬람교회 다니면서 학생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래서 그 이슬람 교회의 내부를 알고 이런 종교가 있구나. 옛날에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실하고 이런 점은 다르면 이런 점은 좀 더 심화되고 이런 점은 유산적인 그 차이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 이후에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유학 선발심을 봐서 수단에 유학을 갔습니다. 수단에 유학 가서 이제 무슬림들과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만 10년을 살면서 한국에 하루도 안 돌아오고 제가 느꼈던 바가 이슬람이 이런 거구나. 사실은 잘못 알아는 것도 있고 그동안 이제 서구의 문헌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상당히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 그러면 진리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전달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리는 뭐 누구는 진리는 다 같아지만 사실은 종교라든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진리는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만은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다는 게 제가 이제 그 학자적인 양심에서 우리 박영도 교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옆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만 제가 코란을 가지고 문학적 연구를 하면서 현재 살면서 많은 이슬람 학자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들어봤지만 우리 박영도 박사는 상당히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이슬람적 시각과 서구의 시각을 합한 잘 조화된 생각을 갖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썼는 걸 이제 읽은 다음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교수께서는 한국 이슬람교 역사를 개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반복하고 있어서 상당히 학술적으로도 앞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박 교수가 진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학자적 노력이 보입니다. 그간 우리는 각 종교가 주장하는 진리에 급급하여 자기의 교리와 어긋나게 되면 이단시하기 십상이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합리화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못날 논리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일부 기독교계에서 우려하는 우리나라의 이슬람화는 분명히 기독교 측에서 보면 경계할 시사하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침소봉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문제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슬람교 중앙연합회가 발표한 10년 후 4,500만 인구를 무슬림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설사 했다 하더라도 각 종교에서 봤을 때 성경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선교사들이 중동지역에 선교를 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여 이 수단이 전 모든 무슬림들이 봉화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렇게 심하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육 차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반이슬람적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우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진실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고 마치 이를 현실을 받아들여 국민들에게 이상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분명히 생각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인서가 주장하는 아랍어를 제가 또 겪은 사람의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 제2외국어 정상화 추진연합에 사무총장을 하고 집행위원장을 했는데 사실은 아랍어를 제가 이제 이슬람을 하기 위해서 제가 넣었다고 그렇게 이제 한동안 제가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1973년도 제1차 오일쇼크가 났을 때 몇몇 학계에서 학자들이 이건 국위 차원에서 이걸 아랍어를 넣어야겠다 그때 못 들어갔어요. 일부러는 70년 초에 들어갔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외대는 오명 교수가 불교 신자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건 국익 차원에서 아랍어 제2외국어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이런 다음에 7차 교육 과정에 서양어는 4개인데 동양어는 2개뿐이 안 되니까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게 입장이 전달돼서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재작년부터 월남어가 제2외국어로 이제 들어간 상태입니다.
뭐 국익 차원에서 한 거지. 이게 뭐 오명궁 교사는 불교 신자인데 아침에 그 친구를 출근하면 자고 나이 같은데 그 내일 108번대를 하는 그 108배를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게 또 이상하게 오도가 돼가지고 뭐 성경 차원에서 누가 넣었다 그러는데 이 사실 아닌 건 사실 아닌 걸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큰 문제냐 그러면 아까 뭐 이수 교수라든가 이원산 교수 몇몇 학자들이 이슬람학을 그 이수 교수는 터키사를 전공하고 이슬람에 이제 대부처로 나와서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원산 박사도 성문대학교 이야기하고 있고 몇몇 분들이 TV에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저는 큰 문제라고 해요. 마침 이슬람 사회는 의인들만 살고 하나도 잘못이 하지만 큰과 티가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게 다시 말하면은 제가 여기 있은 것처럼 역으로 어떻게 나오면 이슬람 사회에서 조금만 부정적인 면만 나오면 그 사람들 보라고 별의별 거 진짜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지만 별의별 욕을 다는 거죠. 그런 분들도 TV에서 나올 때 이슬람 사회에서도 삶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하지만 신앙을 신봉한 사람이 우리 사회는 좀 많고 이런 일도 하는 사람, 저런 일도 하는 사람, 이런 잘못, 저런 잘못을 저런 사람도 있다고 해야 되는데 의인들만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역으로 이슬람 사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면을 부과시키는 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신 이제 우리 박영도 교수님께 이제 들을 질문을 다한 것 같습니다. 한국 정세에서 봤을 때 과연 이슬람이 이제 100년 안에 정착할 확률이 있겠는가? 여기서 정착할 확률이라는 걸 저는 어떻게 보냐고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금요일날 주말, 금요일날 대예배를 보고 라마단에 단식을 할 수 있고 술도 먹지 않고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10만 명 정도 정착될 수 있겠는가?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우리 그 주류 사회에 들어올 수 있는 주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짐작인데 저는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1년씩 뭐 이슬람 성원에 가서 예배도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은 무슬림이라고 우리가 하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천도기를 가는 신도라 해놓고 1년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거고 불교도 예를 들어서 4월 축파에도 가지 않고 무슨 행사에 있는데 신도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숫자로만 봐서 아니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둘째,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전에 예방책 차원에서 막 사실 혼돈해서 이렇게 혼란시키는 이슬람 호비즘, 이슬람 그 혐오증 같은 걸 갖다 자꾸 확산시키는 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는가. 우리 박연우 교수께서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종교 간의 대화 그런 그 강의를 많이 다루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반응들이 어떤가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고, 셋째,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무슬림의 미미한 존재와 그리고 한국 이슬람 자체의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넷째, 그간 국내 무슬림에서 공부한 학자들이 아까 수명 아니지만 이슬람 사원의 도움을 받아서 유학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칭 무슬림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학자들의 타종교와의 대화 부재 또는 무슬림으로서의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자에 의해서 계속 이런 문제들이 계속 회자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이만수 목사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슬람 그 측에서 이마님 나오셨는데 아까 우리 박영미 교수가 말씀하신 것 근거를 대라고 하면 그 메일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좋겠어요. 예를 든다면 그게 아니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세상 법적으로 종교인들이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은 시정 명령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그 위증이라 했다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봤을 때 그런 부분도 대처하든지 하면 우리가 이게 그냥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인터넷에 없어요. 요새 인터넷에서 그런 게 사실을 왜곡돼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명예훼손하게 되면 그 언론중재위원회 여기에서 이제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건 분명히 이슬람교 측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건 지난번에 뭐냐면 인터넷에서 봤더니 김종도 교수가 저술한 아랍어 책이 이슬람교에 뭐냐면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쓴 이슬람교 얘기하면 문법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에 올라간 책방의 주인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사원에, 그 이슬람 사원 올라가면 거기 외국인 경향 책방이 있어요. 그 외국인 한 얘기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실 아는 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여학생인데 제가 외대 용인 캠퍼스한테 추적을 했습니다. 여기했던 그 여학생이 제일 잘못했다 해서 뭐 내려졌는지 안 내려졌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우리 이현미 이맘님께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한 40년 가까이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봤더니 이슬람 교식에서 이슬람에 대한 책자 많이 발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현미 이맘님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이슬람 교인이죠.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무슬림이 아닌 학자 중에서 이슬람을 같이 제대로 갖다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힘을 들어가지고 책자를 많이 발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저도 한 10년 안팎에 정육회만데, 이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공부하면 안 돼. 이게 너무 이거 21세기가 20년이 다 돼가는데,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너무 학자적으로 양심이 어긋난다 생각해요. 그런 것도 좀, 이해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고, 박 교수님께. 예. 이제 박 교수님께서 답변은 나머지 손성현 교수님의 토론 좀 듣고 차분하게 말씀.